조규성 선수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보드게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니까 호날두도 보고 케인도 보고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아, 이런 향기가 나네. 그런. 월드컵 가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애매했어요. 되게. 네. 손흥민 선수 부상당하고 네, 악재가 겹쳤죠. 네, 악재가 겹쳤고 그리고 벤투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죠. 그쵸. 이 빌드업 축구가 유럽에 먹힐 것이냐. 의구심이 점점 커졌죠. 네, 계속 이제 그게 증폭되던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에 넘어간 건데 어쨌든 경기 전과 그리고 첫 경기 후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9월 평가전에서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았고 올해 모든 경기를 다 국내에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나 뭐 원정이나 아니면은 중립 경기장에서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 믿어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우리 대표팀이. 그런데 이제 제가 현지에서 선수들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 내부의 확신 같은 게 되게 강하게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감독 밑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연마해온 우리의 시스템과 스타일이 있고 이걸 우리가 후회 없이 보여준다면은 증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이제 선수들이 빠짐없이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증도 많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루과이전이 첫 번째 경기가 됐잖아요. 그 경기 전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기자석도 이제 경기가 네, 다들 놀랐죠. 경기가 끝나고 이제 믹스드 존에 갔을 때 술렁술렁 아 되게 잘했다라는 그 술렁술렁한 느낌이 있었고 선수들도 이렇게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사실 그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득점 없이 비겼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통했고 이 우리 스타일대로 강팀과 맞서는 방식이 어느 정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됐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원팀이다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3차전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권경원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권경원 선수도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다음에는 민재가 회복해서 이렇게 16강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 선수단 내부에서는 우리 한 팀이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딱 첫 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은 또 그런 경기력 이런 것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집중을 받았지만 그 조규성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되고 나서 짧은 시간 출전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사실 조규성 선수에게 엄청난 포커싱이 이제 다 몰렸죠 이제 다. 사실 조규성 선수는 K리그에서도 유명하죠. 외모로 실력으로. 외모가 실력으로 유명한데 이제 옷 패션이라든가 언론과 접촉할 때 이제 말을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좋은 선수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저는 그 교체 출전 전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스타가 탄생했다는 것을 경기 끝나고 기사 보면서 알았죠. 그 이후에 이제 좀 조규성 선수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해보고 뭐 그랬긴 했나요 혹시? 만나봤어요? 저 이제 믹스존에서 주로 경기 끝나면 이제 선수들을 만나는데 그때도 아마 조규성 선수도 그 당장 그 인스타그램이나 팔로워 수 증가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월드컵 기간 동안 일정이 어떻게 돼요? 훈련 위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가끔 이제 선수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제 기억에는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쉬는 날에 선수들은 보통 뭘 하면서 하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게 훈련 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에 1시간 남짓이고 뭘 하면 지내나. 그래서 그 훈련장에서 조규성 선수 인터뷰할 때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보드게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선수들끼리 무슨 보드 게임인지도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루미큐브 했다고.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본인이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쇼핑몰이나 이런 곳 관광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타르에
대형 쇼핑몰들이 몇 군데 있어서 뭐 유명 인사들 이렇게 또 보시고 그런 거 있으세요? 오, 이 사람은 여기 왔네? 약간 이런. 제가 보고 제일 가슴이 뛰었던 사람은 사실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공항에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쓱 나오는데 그 아르센 벵거라고 네네. 아스날 전 축구 감독이었던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스날 팬이어서 아스날 팬이시군요. 네. 그래서 존경하던 어르신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때 너무 놀라서 그때 막 그 손흥민 선수 기다리던 한국 팬들도 막 달려가서 셀카 찍고 막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이번 월드컵에서 가슴 뛰었던 순간.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기자들은 아무래도 경기 끝나면은 이제 선수들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호날두도 보고 눈앞에서 케인도 보고 그냥 말 그대로 보는 거죠.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비율이 엄청 좋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이런 향기가 나네. 그런 향기까지. 네, 향기가 훅 냄새까지. 훅 오는. 직접 보면서 약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나요? 국내 경기만 보다가 네네. 이제 실제로 이제 해외 선수들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선수는 은바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덴마크 조별리그 경기를 제가 보러 갔었는데 은바페가 그날 2골 넣었거든요. 두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프랑스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중심에 저 친구가 있구나. 정말 하고 싶은 플레이가 다 되는구나.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도 역습 찬스가 나오면은 전속력으로 이렇게 스프린트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 관중들에게 호응 유도 같은 것도 한다던가 그런 거 보면서 은바페가 진짜 왕이 될 상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죠. 현지에서 느꼈을 때 가장 재밌게 좀 봤던 경기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제일 좀 소름 돋았던 경기는 일본 독일이 되게 스무스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후반전 때 약간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도한 리치랑 아사노 타쿠마를 이제 교체 투입하더니 일본이 한순간 에너지 레벨을 딱 높여서 공격을 해서 한 2골을 순식간에 몰아넣었는데 그때 그 경기장 공기가 바뀌는 그 느낌이 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드컵 이후에 이적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듣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네. 그렇죠. 월드컵이 그 쇼케이스장이긴 한데 이제 외신들도 되게 라이징 스타 이번에 몸값이 되게 많이 오르는 선수 이런 거 리스트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경기에서 되게 잘했던 그 가나 선수 중에 모하메드 쿠두스라는 젊은 미드필더 선수가 있는데 선수가 한국전에서 이제 최우수 선수로 뽑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전에 가나랑 포르투갈전 때도 굉장히 활약이 좋았고 그래도 뭔가 또 현지에서 느꼈을 때 이 선수는 충분히 떴다. 얘는 됐다. 얘는 됐다라는 선수. 글쎄요, 이미 너무 유명하고 너무 비싼 선수긴 한데 누구지? 잉글랜드의 그 주드 벨링엄이라고 그쵸. 19살인 걸로 아는데 그 전부터 사실 도르트문트에 있고 지금 아마 잠정 가치 이제 이적료 계산할 때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너무 잘해서 거의 세계 최고 반열에 거의 근접한 활약을 보여줘서 당장 이번 겨울에 지갑을 크게 여는 빅클럽이 생기지 않을까. 보니까 리버풀 같은 데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모로코 경기는 가면은 모로코 홈구장이거든요. 카타르에 모로코 분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도 하고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이 무조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진짜 쉬지 않고 이제 이 소리로 이제 팀 선수들을 보잘 하는데 모로코와 스페인의 16강전을 봤었는데 그 중계로는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페인 선수들에 대한 야유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이 볼 점유율이 한 70 몇 퍼센트 됐을 텐데 그러면은 경기 시간은 70 몇 퍼센트 동안 모로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야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 굳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페인 선수들이.
진짜 관중이 12번째 선수였네요. 네, 저는 그 관중의 힘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브라질전도 그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경기지만. 네. 예. 원래는 그 우승 후보를 아르헨티나를 밀었고 네. 그리고 실제 가서 경기를 보면서는 프랑스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프랑스가 잉글랜드랑 할 때 그게 약간 시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너무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경기는 잉글랜드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다 앞섰는데 슈팅이나 뭐 기대 득점이나 점유율 다 잉글랜드가 앞섰는데 그리고 프랑스는 음바페가 크게 뭘 보여주지 않았는데 프랑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프랑스가 힘이 있다, 지금 기운이 온 것 같다, 2연패로 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로코가 되게 훌륭한 팀이고 지금 월드컵 역사를 완전 바꾸고 있긴 한데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프랑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프랑스에는 음바페라는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바페가 안 풀리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즈만이나 덴벨레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폼이 좋아서 모로코가 프랑스까지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 바람은 이제 아르헨티나랑 프랑스가 결승에서 만나는, 네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는, 그게 제 바람이긴 한데 예. 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